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이너 두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맛보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은 어떤 의뢰가 들어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이 너무 비어 보여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유지하면서 좀 더 강렬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카멜.psd라는 파일을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 이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낙타 한 마리와 텍스트 그리고 흰색 테두리가 있는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포토샵 화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가운데 보이는 이 작업 화면은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이 나오는 화면이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툴바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지 고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볼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화면의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아마 이 오른쪽이 저랑 구성이 다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잘 찾아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라는 이름의 탭이 있을 거예요. 이 레이어라는 탭이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저는 가장 잘 보이게 올려두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레이어 패널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창 맨 위로 가셔서 창 그리고 레이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 패널을 띄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레이어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밑에서 위를 향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하나하나가 모두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이어 창에 보이는 사각형, 뉴클래스, 카멜이라고 써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레이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레이어를 작업할지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레이어에 어떤 작업을 할지 오른쪽에서 툴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포토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쳤으니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내용은 이 레이아웃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강렬하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죠. 아마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낙타의 모습도 충분히 강렬하지만 이 테두리가 흰색이기 때문에 다소 강렬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 흰색 테두리를 이 카멜이라는 글자와 같은 진한 주황색으로 바꿔서 조금 더 강렬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색 테두리가 그럼 어떤 레이어인지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요. 화면 오른쪽으로 가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사각형 1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모르겠을 때는 레이어에 보이는 이 눈을 클릭하면서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내가 찾는 레이어가 이거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각형 1이라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사각형의 색깔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면 되겠죠. 포토샵 화면의 왼쪽으로 오셔서요. 자, 이렇게 하단부에 보시면은 사각형 모양의 사각형 도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그레디언트 도구라는 것도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할 건데 선생님 저는 사각형 도구라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도형 그림이 있는 곳에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숨어있는 사각형 도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 도구를 골랐으니까 어떻게 색깔을 바꾸는지 알아봐야겠죠?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옵션 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요, 칠이 없고 테두리 획, 색깔만 있는 이런 상태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획이라는 이름 옆에 이 흰색 박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획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창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무지개 모양 박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색상 피커라는 창이 아마 나오실 텐데요. 우리는 카멜이라는 제목의 주황색과 같은 색을 사용할 거예요. 조금 다른 주황색을 쓰면은 통일된 느낌이 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이 주황색을 클릭 톡 해주시면은 이렇게 스포이드가 찍히면서 똑같은 주황색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색을 다 골랐으니까 엔터.
엔터를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의 색깔을 흰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한 것만으로 조금은 더 강렬한 이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디자인 가운데에 있는 낙타 이미지를 변형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낙타의 인상이 충분히 강렬하지만 이 이미지를 마치 그림처럼 변형을 한다면 조금 더 강렬하고 독특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마치 그림처럼 변형하는 독특한 필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오른쪽으로 오셔서요. 레이어 창에서 카멜이라고 적힌 사진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제목이 같기 때문에 카멜이라고 적힌 두 레이어 중에 어떤 레이어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레이어 앞에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면은 아, 이 친구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진 레이어를 찾아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툴바가 아니라 맨 위에 있는 메뉴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필터 갤러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독특한 필터를 입힐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필터 갤러리 창이 떴는데 선생님 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낙타의 입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0 맥북은 커맨드 0 눌러주시면 낙타의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화면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터를 쓸지 먼저 골라주도록 할 텐데요.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술 효과라는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오려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필터를 선택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 오려내기라는 필터에 여러 가지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레벨 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레벨 수를 아래로 쭉 내리면은 이미지의 색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적은 가지수의 색을 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레벨 수를 쭉 높이면 굉장히 이미지가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의 색을 써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4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조금 단순하게 그림처럼 보이도록 표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 가장자리 단순하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말 그대로예요. 수치를 최대한으로 낮추면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맨 위로 쭉 올리면 가장 단순하게 되는 거겠죠. 이미지의 색 영역이 마치 그림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묘사가 됩니다. 가장 높은 수치인 10으로 해도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는 한 중간 정도인 5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낙타의 눈이 좀 더 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를 조금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장자리 정확하게라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뭐 또 단순하게 파트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치를 내리면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단순하게 묘사가 되고요. 수치를 쭉 올려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 색 영역의 가장자리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 털이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낙타의 털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이 느낌이 좋아서 정확하게 값은 가장 높은 3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세팅 값을 조정해 보면서 저랑 얼마든지 세팅 값을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수치들을 직접 다뤄보시면서 선생님 저는 이 이미지가 더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른 수치로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마쳤다면 확인 눌러서 나가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변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조금 약한 것 같죠? 이미지의 색감을 좀 더 강렬하게 변형해 보겠습니다. 사진의 색감을 바꾸는 작업을 할 텐데요. 레이어 창에서 사진 레이어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맨 위로 올라갑니다. 이미지 조정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레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레벨이라는 창이 떴을 텐데요. 이 레벨이라는 기능은요.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회색, 흰색 마커를 다루면서 이미지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래프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마커를 쭉 당기면은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마커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검은색의 영역이 늘어났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번에는 흰색 마커를 옮겨볼게요. 흰색 마커를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흰색 마커의 영역이 이만큼 늘어났죠. 이미지도 밝은 영역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루는 기능인데요. 저는 이미지가 색이 좀 더 강렬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회색 마커를 좌우로 당겨보면서 이렇게 인상이 좀 더 강한 모양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흰색 마커도 한번 조금 밀어볼게요. 조금 밀어서 이렇게 약간 밝으면서도 어두운 부분과 흰색 부분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확인 눌러주도록 하고요. 색감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똑같습니다. 이미지, 조정. 이번에는 색조채도라는 메뉴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색조 채도 밝기라는 항목이 있는 색조 채도 창이 나올 텐데요. 색조 항목의 마커를 좌우로 이동시켜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의 색이 슉슉슉슉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미지의 색조, 그러니까 컬러감을 슉슉슉 바꿔주는 기능이죠. 저는 조금 더 주황색 느낌이 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3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도인데요. 채도는 쉽게 말해서 잉크를 얼마나 부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도를 올리면 이미지가 엄청 쨍해지고요. 채도를 낮추면 흑백 이미지가 됩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지가 좀 더 강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도를 이렇게 좀 올려서 사용을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밝기는 쉽게 말해서 조명입니다. 밝기 부분이 너무 높으면요, 조명이 너무 밝게 쬐져서 이미지가 하얗게 날아가 버립니다. 밝기 부분이 너무 어두우면은 너무 깜깜한 조명 때문에 이미지가 검은색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미지가 살짝 어두웠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한 -2 정도로 조금만 어둡게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 마커를 이동시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세팅 값을 발견하셨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낙타 이미지를 훨씬 더 강렬한 색감과 인상으로 바꿔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해볼 작업은 이 텍스트를 꾸미는 작업입니다. 카멜이라고 써져 있는 제목 텍스트,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뉴 클래스 라는 텍스트가 조금 더 강렬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텍스트에 그림자를 입히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텍스트에 그림자를 입히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작업할 레이어를 골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카멜이라는 제목 텍스트에다가 먼저 그림자를 입혀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의 이름 옆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 빈 공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나올 거예요. 이 레이어 스타일 창에 왼쪽 하단으로 가시면 드롭 섀도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옆에 체크박스에만 체크하시면 메뉴로 넘어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름을 클릭해서 메뉴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그림자의 모양을 조정해 볼 텐데요. 처음으로 만질 항목은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라는 항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름 그대로 그림자의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거리 수치를 살짝 낮춰서 글자의 그림자가 좀 더 딱 붙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도 항목입니다. 각도는 이름 그대로 그림자의 각도를 세팅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는 지금 50도로 각도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자 모양이 딱 예뻐서 저는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각도를 세팅해 보고 싶다면 이 동그라미 안을 저처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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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면서 저는 이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하시는 수치를 찾아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50으로 그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크기라는 항목입니다. 스프레드라는 기능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크기라는 항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림자가 커다랗게 퍼졌다가 줄어드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퍼지면 좀 지저분하니까요. 크기 항목을 살짝만 낮춰서 그림자가 적당히 뿌옇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투명도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불투명도 항목은 말 그대로 그림자를 투명하게 했다가 혹은 진하게 했다가 이렇게 불투명도 값을 세팅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너무 진하면 저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불투명도 값을 내려서 살짝 은은한 그림자를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면 엔터
눌러서 창을 닫아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카멜이라는 제목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다음으로 이 뉴 클래스라는 레이어에도 그림자를 입힐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조금 지루한 작업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효과를 다른 레이어로 복사하는 것인데요. Alt키, 윈도우는 Alt키, 맥북은 옵션키 꾹 누르신 상태로 이 레이어 창에서 그림자 효과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이 클릭을 떼지 말고 드래그를 쭉 해보겠습니다. 뉴 클래스라는 레이어로 클릭을 톡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효과를 드래그하는 동안 Alt키, 옵션키는 꾹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효과가 복사가 완료됐으니 키에서 손을 떼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뉴 클래스라는 글자에도 카멜이라는 제목과 똑같은 그림자가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에 그림자를 입히는 작업까지 모두 마쳐 보았는데요. 우리의 의뢰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좀 더 강렬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뢰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텍스트에 그림자를 입히는 작업까지 모두 완료해 보았는데요. 이번 의뢰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볼까요? 디자인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배치는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서 이미지를 좀 더 강렬하게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포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테두리를 주황색으로 바꿔서 조금 더 강렬한 인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변형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낙타의 인상도 충분히 강렬하지만 우리는 이 낙타를 그림처럼 변형하고 색감 또한 강렬하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인상이 강한 디자인으로 바꿔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멜이라고 써져 있는 제목,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뉴 클래스라는 글자에 이렇게 은은하게 그림자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글자가 강조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의뢰 하나를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죠? 본 강의에서는 훨씬 다양한 의뢰들과 다채로운 포토샵 스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재미있으셨다면 꼭 클래스에 함께 해주세요. 그럼 강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